안녕하십니까, 디지용입니다. 이번 시간엔 쉐보레 콜로라도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쉐보레의 미드사이즈 픽업 콜로라도가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국내 픽업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시리즈와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가격표를 읽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경쟁 차종과의 재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트림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륜구동으로 비교를 할 건데요. 사실 렉스턴 스포츠나 콜로라도가 전부 사륜구동이 많이 팔리는 모델이긴 하죠. 렉스턴 스포츠는 시작 가격이 2,510만원이고 스포츠카는 2,986만원이고 콜로라도는 3,855만원입니다. 콜로라도의 시작 가격이 4,000만원이 넘냐 안 넘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시작 가격이 3,855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면에서 비교를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렉스턴 스포츠 칸과 해야 될 텐데요.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 콜로라도가 1cm 정도 긴 길이를 가지고요. 이제 너비에서 보시면 콜로라도가 1885인데 렉스턴 스포츠 칸이 1950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렉스턴 시리즈가 너비는 훨씬 넓고요. 높이는 콜로라도가 1830이고 렉스턴 스포츠 칸이 1855로 스포츠 칸이 더 높습니다. 휠베이스에서 보시면 길이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렉스턴 스포츠 칸이 3210mm고 콜로라도가 3258mm의 휠베이스를 가집니다. 콜로라도가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 차량 길이가 길긴 하지만 이제 차량의 구성 비율로 봤을 때 적재한 공간으로만 보면 렉스턴 스포츠 칸이 더 넓고요. 적재한 공간은 그 적재량 무게도 콜로라도보다 렉스턴 스포츠 칸이 더 무거운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엔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은 2.1L 디젤 엔진의 6단 미션을 사용해서 181마력의 40.8 토크를 보여주고요. 콜로라도는 2.5L, 3.6L 가솔린 엔진과 2.8L 디젤 엔진이 있는데 국내에는 3.6L 가솔린 엔진의 8단 미션 모델이 출시되었고요. 마력은 312마력이고 토크는 38 토크를 보여줍니다. 연비를 보시면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이 10km나 10.1km의 연비를 보여주는데 콜로라도는 8.3km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디젤 엔진이 아니고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격이 나오죠.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로 주행거리가 좀 길다 싶으시면, 많다 싶으시면 렉스턴 시리즈가 유리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시고 정말 레저용으로만 사용하신다 하시면 콜로라도를 구입하셔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는 연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을 보시면 렉스턴 스포츠가 2000kg고 스포츠칸이 2060kg인데 콜로라도가 오히려 렉스턴 시리즈보다 가벼운 1930kg을 보여줍니다. 콜로라도의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콜로라도는 전에 출시됐던 이코녹스 같은 것처럼 이제 전 차량이 전부 다 수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림이나 옵션 구성을 다양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익스트림 모델과 익스트림 4륜 구동 그리고 익스트림 X라는 이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제 익스트림 모델을 노옵션으로 구입하시면 3,855만원이 되겠고요. 익스트림 X에 풀옵션 구입하시면 4,483만원으로 노옵션과 풀옵션 차이가 628만원입니다. 기본 트림인 익스트림 트림의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양을 3페이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요. 시작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5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엔진 비교할 때 설명드렸던 대로 3.6L V6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요. 출력은 312마력이 나오고 토크가 38토크가 나옵니다. 워낙에 리터 수가 높기 때문에 디젤 엔진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토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션은 8단 오토미션을 사용합니다. 익스트림은 2륜 구동이 기본이고요. 4륜 구동은 익스트림의 4륜 구동 모델 구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렉 타입의 EPS가 들어가 있고요. 토우앤홀 모드는 견인 장치를 장착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증가된 차량 총 중량에 맞게끔 이제 엔진 출력과 변속기 변속 타이밍을 조절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액티브 에어로 셔터는 전방 라디에이터 그릴이 보통 때는 닫혀 있다가 이제 바람이 들어와야 되게 엔진이 쿨링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건 쉐보레 다른 차량에도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캡 리스 퓨어 시스템은 이렇게 주유구를 여시게 되면 안쪽에 주유 캡이 국산 차량에는 거의 다 달려 있는데 이 차에는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포드 익스플로러 사진인데요. 미국 차에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79.9L의 연료 탱크가 들어가고요.
디퍼런셜 잠금 장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뒤쪽이 가벼운 픽업 모델이나 화물차에는 꼭 필요한 기능인데요. 앞쪽에 있는 엔진에서 뒤쪽에 있는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드라이브 샤프트로 구동을 전달해 주면 이 가운데 디퍼런셜이 구동을 나눠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로 구동을 분배해 주게 되는데요. 이 험로나 언덕 같은 데 올라갈 때 한쪽 바퀴가 접지를 잃어서 한쪽 바퀴가 공중에 뜨게 되면 이 구동되어 있는 구동력이 한쪽 바퀴가 떠서 한쪽 바퀴가 헛돌게 되면 나머지 다른 쪽 바퀴에는 구동력이 전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동력의 100%를 50%로 나눠주다가 한쪽 바퀴가 떠서 그 바퀴가 헛돌게 되면 그 한 바퀴에만 구동력이 100%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동력 분배해 주는 거를 50대 50으로 잠금해 주는 그 잠금 장치가 뒤쪽이 가벼운 차에는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 디퍼런셜 잠금 장치는 렉스턴 스포츠칸의 경우에는 5링크 모델에는 옵션이고 뒤에가 그 리프 서스펜션 모델에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에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요. 트레일러를 달고 주행 중에 트레일러가 출렁출렁 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막아주는 그런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풋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와 6개의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요. 1열 시트벨트에는 듀얼 프리텐셔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리텐셔너는 사고가 났을 때 사람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끔 시트벨트를 꽉 잡아주는 기능인데요. 이 듀얼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트벨트가 나오는 쪽하고 그리고 시트벨트가 그 채워지는 쪽 말고 이제 골반 쪽에 시트벨트가 끝나는 쪽 그 양쪽을 다 잡아주는 듀얼 프리텐셔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소픽스가 들어가 있고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에는 견인봉 감지 보장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견인봉은 내가 견인 장치를 달기 위한 견인봉이 이제 뒷범퍼에 달게 되죠. 밑에 쪽에. 그럼 이 견인봉이 이제 실제로 내 차체의 후방 센서보다 더 바깥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견인봉을 달았을 때는 이 견인봉 감지 보장이라는 기능을 이제 이 디스플레이에서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그거를 후방의 장애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TPMS가 들어가 있고 전자식 차일드록 들어가 있고 그리고 2열의 승객 리마인더는 이제 차량을 주차하고 내릴 적에 뒤쪽에 사람들이 아직 타 있나 안 타 있나를 계기판에 표시해주는 리마인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모빌라이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255, 65R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구디어의 랭글러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스프레이온 베드라이너라고 해서 이 적재한 부분에 이제 스프레이를 뿌린 것처럼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그런 적재함을 가지고 있고요. 카고 레일 보호 커버와 블랙 프론트 토우 후크가 들어가는데요. 말 그대로 까만색 전면 견인고리입니다. 이게 좌우로 2개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체로키 사진인데 이제 콜로라도 사진을 못 구해서 체로키 사진을 구했는데 이 전면 좌우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견인고리가 달려있다는 얘기고요. 기본 사양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할로겐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앞에 안개등이 있고 크롬 윈도우 벨트 라인, 그러니까는 그 차체와 그 창문 사이에 크롬으로 벨트 라인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은 이제 바깥쪽에 문 여는 문 손잡이가 크롬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크롬 리어 범퍼,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는 뒷범퍼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크롬 백미러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열에는 틴티드 유리, 그 뒷유리도 틴티드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4.2인치 컬러 LCD가 들어가 있는 클러스터가 기본 클러스터고요. 요거 한 가지만 사용이 됩니다. 1, 2열에 룸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가 아니고 블랙 천연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6웨이, 동승석에는 4웨이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운전석 6웨이는 방석 앞쪽에 높낮이, 그리고 방석 뒤쪽에 높낮이, 그리고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 해가지고 그 6웨이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빠졌죠.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전동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동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1열에 파워 요추 받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열에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1열에 열선 시트까지는 좋았는데 이 콜로라도에는 1열 통풍 시트가 옵션으로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렉스턴 스포츠하고 비교하시면은 이제 1열에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가 렉스턴 스포츠 칸에는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죠. 2열에 히든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 시트 방석을 이 위쪽으로 올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공구 같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2열의 암레스트와 3단 수납 도어 트림이 전자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고요. 그 동승석과 2열에는 원터치 다운 윈도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전석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고 나머지 창문 3개는 이제 하향만 원터치로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뒷유리는 이 가운데 유리를 슬라이딩해서 열 수 있는 유리가 들어갑니다. 수동식이긴 하지만 틸트와 텔레스코픽이 다 되는 핸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죽 핸들이고 열선 들어가 있는 핸들이고요. 그리고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사양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오토 에어컨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키를 꼽고 돌리는 일반 키와 리모컨이 들어가는데 원격 시동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ECM 율밀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는 보통 ECM 율밀러와 하이패스를 같이 묶어서 만들죠. 근데 콜로라도에는 하이패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토라이트 컨트롤과 선글라스 홀더 들어가고 1, 2열에 12V 파워 아울렛이 들어가고요. 이지 리프터 앤 로어 테일게이트가 들어갑니다. 이 뒤쪽에 적재함 문을 열었을 때 이게 적재함의 무게 때문에 쾅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걸 닫을 때도 힘을 별로 들이지 않아도 쉽게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적재함 문을 열었을 때 적재함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면 밟고 올라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퍼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발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도 만들었습니다. 적재함을 비추는 카고 램프와 보조 제동등도 달려 있습니다. 이 타이다운 링은 적재함 안쪽에 줄을 묶을 수 있는 링 같은 게 달려 있다는 거고요. 후방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차량이 후진할 수 있는 차량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트레일러와 연결할 수 있는 이 일자로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요거는 핸들을 돌리시는 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회전이 돼서 요 누가 뒤쪽에서 봐주지 않고도 요 후방 모니터로만 통해서 뒤쪽에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보닛은 가스리프트가 달려 있고요. 기본 타이어는 17인치였죠. 스페어 타이어는 16인치입니다. 근데 타이어의 단면적은 더 넓습니다. 265에 70R 16인치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후방 카메라, 듀얼 블루투스, 블루투스를 2대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옥스와 1열에 듀얼 USB, 2열에는 충전용 듀얼 USB, 그리고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내비게이션은 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내비게이션을 연결해서 쓰실 수는 있습니다. 내장의 옵션은 내비게이션이 한 가지가 있긴 한데 이 보시는 그림은 내비게이션을 달거나 안 달거나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트림인 익스트림 트림의 기본 사양 3페이지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익스트림 트림의 옵션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내비게이션 패키지 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달려있는 8인치 디스플레이에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스 7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80만원이 되겠고요. 트레일러 패키지가 53만원에 들어가는데요. 그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와 커넥터가 들어가고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이 트레일러를 견인 장치를 연결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옵션이 될 거고요. 이 익스트림 트림과 익스트림 사륜구동 트림 2개 트림은 이 2가지 옵션만 진행이 됩니다. 이 옵션 가격이 133만원이기 때문에 익스트림 이륜구동의 풀 옵션 가격은 3,9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을 보시면 트레일러가 필요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 옵션이 필요 없으실 거고요. 그 내비게이션 옵션이 80만원인데 너무 비쌉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데 왜 내비게이션을 80만원이나 주고 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요새 스마트폰 다 쓰시니까 그 안드로이드 오토 하셔가지고 카카오 내비를 쓰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뭐 전혀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 2가지 옵션이 일반적으로 요 콜로라도를 이제 트레일러를 연결 안 하시고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옵션을 둘 다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은 익스트림의 사륜구동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이 4,135만원이고요. 이륜구동보다 280만원이 올라가는데요. 280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액티브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파트타임 사륜구동은 2륜이나 사륜 하이, 사륜 로우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 풀타임 사륜구동은 따로 선택하지 않으셔도 구동 분배를 알아서 해주는 그런 사륜구동인데 이 콜로라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파트타임 사륜구동처럼 2륜 하이나 사륜 하이, 사륜 로우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토 모드를 선택하시면 이륜과 사륜을 알아서 구동력을 분배해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익스트림 사륜 모델에는 사륜 구동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로를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핸들을 조향을 보조해주는 기능은 아니고요. 요 차선을 넘었을 때 앞에 카메라 센서로 해서 차선을 넘었다고 인식했을 때 경고를 주는 경고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카메라 센서가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경고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브레이킹을 해주는 건 아니고 경고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쉐보레에서 많이 쓰는 기능이죠. 헤드업 LED 경고등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요 창문 쪽에 빨간색 LED가 깜빡깜빡거리게 비춰주는 헤드업 LED 경고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륜구동 시스템에 1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차종마다 틀립니다. 200 몇십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170만원, 180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델도 있는데 요 콜로라도에는 280만원에 사륜구동 시스템도 들어가고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익스트림 사륜구동의 옵션 사양은 익스트림 트림과 똑같습니다. 이 옵션 사양을 전부 더하시게 되면 똑같이 133만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익스트림 사륜구동의 풀옵션 가격은 4,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트림은 익스트림 X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이 4,265만원으로 하위 트림인 익스트림 사륜구동보다 130만원 추가됐는데요. 130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이라고 해서 옆쪽에 사이드 스텝이 추가가 되었고요. 쉐보레 엠블렘이 원래는 금색인데 이게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전면 쪽에는 LED도 들어옵니다. 후면에도 쉐보레 엠블렘이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후면에는 LED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머플러 팁이 들어가고요. 1, 2열에 바닥 매트가 들어갑니다. 쉐보레 엠블렘이 들어가 있는 도어실 플레이트가 들어갑니다. 외관에 이런 사양들을 추가해가지고 가격을 130만원 더 받았습니다. 익스트림 X 트림의 옵션 사양도 하이 트림하고 똑같이 내비게이션 패키지와 트레일러 패키지는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옵션 중에 한 가지를 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랙 사이드 레일이 32만원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블랙 스포츠 바를 85만원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둘 다 하실 수는 없고 둘 중에 한 가지만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트림 X 트림에 블랙 스포츠 바까지 선택하셨다면 옵션 가격이 218만원이고요. 그렇다면 익스트림 X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이 4,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콜로라도는 국내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을 하고요. 또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림과 옵션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콜로라도를 구입하신다면 이륜구동보다는 사륜구동을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익스트림 사륜구동이나 익스트림 X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텐데 이제 외관에 추가가 더 돼 있는 익스트림 X를 하시냐 아니면 130만원 저렴한 그냥 익스트림 사륜구동을 하시냐 그 둘 중에 한 가지 트림을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옵션은 내비게이션 패키지나 트레일러 패키지 같은 거를 이제 원하시면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트레일러를 달지 않으신다면 이 두 가지 옵션 다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익스트림 X 트림으로 오시면 블랙 사이드 레일이나 블랙 스포츠 바를 추가로 선택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쉐보레 콜로라도 가격도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봤습니다. 쉐보레가 야심차게 도입한 모델들이 처참한 판매 실적을 보여줬었는데요. 크기가 작은 국내 픽업 시장에서 콜로라도가 어떤 판매 성적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